자, 지금 보시면 뭐 일단 노트에는 크게 질문할 건 없는 것 같고 뭐 혹시 노트 질문 있으신 분은 쉬는 시간에 개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로 먼저 가겠습니다. 교재. 지난 시간에 교재가 어디까지였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14페이지까지 질문 받았었고요. 15쪽의 질문 15쪽 없으면 16쪽 질문 49번. 응? 49번. 49번. 그러니까 이 49번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어떤 식을 써야 될지를 그거에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쳐다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줬고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줬고 됐어?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곱하기 z를 찾으라 그랬는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처음에 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단순하게 해석하면 항 3개 일체짜리 준 거야. 됐어? 다음에 뒤에 있는 x제곱 y제곱 z제곱은 항 2개짜리 몇 차 준 거야. 항 3개짜리 몇 차 준 거야. 그러면 이 2개 처음에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게 얘 찾을 수 있죠. xy 플러스 yz 플러스 gx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어. 얘 찾게 된다면 2만 요놈 6은 2 플러스니까 2 나오겠네. 2 플러스 4 2 나오겠네. 맞아 틀려? 몇 가지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본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준 2개씩 가지고는 얘네만 찾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 찾으라 그랬어? x, y, z 이거 찾으라 그랬지. 그럼 얘 조건 이거 조건은 됐니? 그럼 우리가 이 x, y, z 한 3개를 이렇게 x, y, z 서로 다른 놈들을 곱해서 나오는 식은 딱 하나의 식에서밖에 없었어. 항 3개면서 몇 차식에서 항 3개면서 몇 차식에? 3차. 그렇지. 그럼 외우라고 했잖아. 그건 무조건 하나 틀은 정해져 있으니까 걔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니까. 그거랑 이들이 지금 대부분 문제에서 못 푸는 62번도 동일한 계열입니다. 62번은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럼 어쨌든 이 표현이 나오려면 항 3개 4차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z 3승 이놈의 식기는 변형하게 되면 이놈은 그냥 합시다. 뭐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다음 마이너스 xy 다음 yg 마이너스 gx 플러스 다음 뭐 3 x y z가 나오게 될 것이고 표현 이해갔어? 됐니?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였냐면은 요놈이 얼마? 루트 6 얘는 얼마? 2 근데 요놈들은 못 빼서 묶으면 마이너스 빼서 묶으면 xy 플러스 yg 플러스 gx죠? 됐어 안 됐어? 그럼 쟤 얼마 돼버려? 2 나오니까 쟤 얼마? 0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계산 때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얘 2 나온다. 그럼 2 빼기 2 아니야? 그럼 이거 얼마 돼? 0. 됐죠? 근데 x 세제곱자고 y 세제곱도 x 세제곱. 아 그거를 모른다고? 응? 잠깐만. x 더하기 y 더하기 그러네. 아 이거 갖고 좀 그럼 얘 갖고 못 찾겠다? 얘는 이용 못하고 다시 얘 얼마고? 2고 x, y, yg, gx 얼마고? 2 얘네가 2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x 두제곱에서 x, y, yg, gx를 빼버리면 얘가 얼마? 0 나오지. 그럼 이거 우리 변형식 쓸 수 있어 없어? 변형식 써봤어? 쓸 수 있어? 이거 변형식 어떻게 돼? 시작! 2분의 1에 x-y에 y-g에 맞는 제곱 플러스 g-x의 또 뭘로?
완전점으로 변형한 게 제로고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문제 표현에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뭐 배우지 않았지만 원래는 중학교 때 이건 배워갖고 오면서 정확하게 잡아와야 되는데 아직 안 잡힌 겁니다. 거기 문제 안에 뭐라고 나왔냐면 새 무슨 수라고 나와 있니? 실수 나와 있죠. 됐어 안 됐어? 그럼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우리는 배워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실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실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수는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니? 보통 니들이 선행을 이제 하면서 나중에 뭘 배우냐면 허수, 즉 복소수라는 걸 배우거나 걔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에 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걸 허수라고 해서 배워. 이해갔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제로 나와서 이걸 정리했는데 x하고 y가 실수니까 뺀 놈도 당연히 실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니들이 써왔던 숫자가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유리수, 무리수 그런 수들을 단순하게. 됐지요? 그랬을 때 그놈을 제곱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을 다 뭐 했더니 더했는데 0이 나온대. 뭔 소린지 갔어 안 갔어? 즉 다 0 아니면 0보다 커야 되는 놈들인데 걔들을 더했더니 0이 나온다는 건 얘네들이 각각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x-y가 제로 나와야 되고 y-g도 제로 나올 것이고 g-x도 제로가 나와. 그 얘기는 결국에 x하고 y하고 z하고 다 어때? 같다는 얘기랑 동일하겠죠. 그럼 x, y, z가 동일한데 문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도 얼마로? 3분의 루트 6 나와야 될 것이고 걔들을 다 모으면 곱하면 27분의 6루트 6 나올 거고 걔는 당연히 통분하게 되면 9분의 2 루트 6으로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됐니? 아이 정답. 44번. 자, 요거는 노트에 적으시고요. 뭐 중3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원을 배워갖고 올라오는데 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대부분 못 잡아갖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1든 고2든 고3이든 동일해요. 고등학교 때 원을 보는 형태는 이건 노트 뒤에 적으세요.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될 거니까. 나중에 나왔을 때 문제에서 막히면 자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보면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나중에 방학이 되면 다시 한번 이 원단어를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원이라는 건 하나의 점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모임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동그라미 아닙니다. 됐니? 그랬을 때 원이 나오게 되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이 원 안에 그 하나의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원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한가운데 있는 점 얘를 뭐라고 표현하니? 그렇지. 중심이라고 배우잖아. 됐어? 그러니까 원에 잘려서 나오는 뭐 부채꼴 다음에 4분원 항상 기초는 다 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항상 모든 모양이 동일해. 무조건 얘네들의 가장 기초는 중심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다시 뭘 이용하라고? 중심. 중심을 이용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해. 중심을 이용을 하라는 건 이 얘기는 원의 중심하고 원 위의 점을 일단 이어. 그게 가장 기초예요. 다시 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은 다 이해는 같죠. 원이 있으면 여기가 위의 점이야? 아니야. 원상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 됐어? 그러면 이 원상에 있는 점이 누구예요? 그거는 무조건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이해갔어? 100문제면 90문제 이상은 무조건 있는 게 가장 기초야. 중심과. 표현이 이해갔니? 일단 풀든 못 풀든 상관없어. 못 풀어도 돼. 먼저 있는 거부터. 대부분 원문제가 나오면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얘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라는 거에서부터 대부분 시작이거든. 표현이 이해갔니?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원의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잇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됐어? 그러면 그 길이가 당연히 얘를 잇게 되면 중심과 원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을 잇게 되면 이 길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원에 뭐라고 우린 배워? 반지. 그렇지. 그게 당연히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을 표현을 하시게 되고요. 반지름을 표현하게 되면 문제에 따라서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보통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건 고등학교 때 이등변삼각형 원이랑 같이 안 나오기도 해. 어쨌든 이등변삼각형이 나오면 딱 하나 갖고 가시면 돼요. 수직 이등분. 이등변삼각형이면 얘네들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으로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중학교 때 배우지요. 이거 갖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됐어? 그러면 얘가 몇 개의 무슨 삼각형이 생기니? 두 개의 무슨 삼각형이 생기니? 직각삼각형 나오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또 가는 거야. 뭐 써? 피타고라스. 됐어? 직각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피타고라스예요. 기본. 됐지요? 일단 여기까지가 항상 기초입니다. 됐니? 그래서 원 위의 점을 뭘 잇느냐? 이거는 거기 있는 일단 44번을 쳐다보시면 44번을 쳐다보시면 지금 거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 무슨 원이라 그랬어? 44번에 무슨 원이라 그랬니? 4분 원이라 그랬지. 4분 원이라는 건 뭘 4분 원이라 그래? 원을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4분 원이라고 얘기를 해. 됐죠? 그렇다면 그때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야? 5. 됐어? 먼저 중심부터 봐야 된다고. 5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심 5랑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누구를 이으라고? 원 위의 점. 그럼 거기에 누구 있니? 그렇지. 이어. 일단 그게 스타트야. 이으면서 하나 써야 돼. 얼마를? 그렇지. 10 써야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게 일단 기초야. 마찬가지로 43번도 원이잖아? 맞아? 틀려? 원이지? 그러면 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심 잡아놔야 되겠네? 중심 확인하시고 원 위에 점 이을 수 있는 게 여기 몇 개 있니? 그렇지. 처음엔 다 있는 거야. 다 이어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니들이 뺄 거 알아서 이제 빼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어야 돼. 쓰이든 안 쓰이든. 그랬을 때 그 4개의 점 중에 이렇게 대각으로 연결된 2개의 반지름 그게 원의 뭐가 될 거야? 원의 뭐가 되겠니? 지름 나오겠지. 왜 걔가 지름 나올까? 걔가 왜 지름 나올까? 어라? 야 진짜 이게 왜 지름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지름으로 푼 거야? 그럼 너네가 확실하고 못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 지름 나온다고 확신해? 그게 왜 지름 나오니? 아니 본문제에서 다시 43조에서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중심 잡아서 4개 중에서 이 2개 이으면 이거 지름 되는데 왜 지름 되냐고. 직사각형 성질에서 어? 직사각형 대각선
직사각형에. 대각선 이름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면 무조건 지름이 되니? 그럼 이등분인데 양 길이가 같죠? 야, 2등분대, 뭔 2등분대는? 뭐가 2등분대는? 그 대각선의 아, 그건 그냥 직사각형 성질이고 대각선 2등분대는 거 서로. 임채호.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같은 소리가 하네. 김소은. 원에 중심을 안 지나면 그럼 지름이 안 돼? 아, 그래, 그건 맞긴 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지름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중심 지나면? 조민찬. 반지름 2배라서 이게 그러면 무조건 평행하게 이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어? 꺾일 수도 있잖아. 확신해? 아니, 이 모양이 꺾여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게 니들은 모르게 아주 작은 179도나 170 몇 도로 180도 안 되게 갔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확신하냐고. 잠깐만. 이해승. 뭐? 직사각형 한 외곽에 90도여서 안에 있는 원주가 전체로 180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게 막 기본적으로 맞죠. 다시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를 못하냐면은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기초는 대수야. 도형 문제를 따로 다루지 않아. 기하를 가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대수라는 얘기는 기하 파트처럼, 즉 중학교 때는 2학기 내용이 대부분 기하 내용, 도형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해 갔니? 근데 그런 식의 고등학교는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교과과정 자체가. 대부분 그냥 함수 풀고 이런 게 대다수 과정이에요. 근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도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도형 문제를 풀 때 가장 기초는 주어진 도형을 신경 써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야, 문제 잘 읽어야 돼. 문제 앞에 잘 봐. 아, 문제 앞에 뭐 나와 있어? 자꾸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자꾸 강요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직사각형이라면 단순하게 먼저 머리에서 떠올라야 될 건 각이 몇 도인 거야? 90도라는 게 떠올라야 돼.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의 뭐? 외접하는 원이거든. 맞아, 들려? 그럼 중심은 어디에? 빗변의 뭐? 중심에 위치한다. 중학교 때 계속 배운 내용이죠. 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새끼의 무슨 각? 얘가 원주각이면 이게 무슨 각? 중심각으로 가도 되는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 된다라는 확신을 먼저 갖고 푸셔야 되는데, 대부분 나오게 되면 니들은 처음이니까 아이 뭐 그거 신경 써 라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에 고3 때 망한다고. 이게 되게 단순한 거거든. 정말로. 그거 하나 사고를 머리에 박는 게 그게 의외로 되게 힘들어. 진짜 그거 되게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 나오면 먼저 가장 기초하다는 이 계속하라는 걸 하셔야 겁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습관화가 먼저 박혀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를 잡아내고 하는 거지. 지금 이 문제 풀 때 지금 여기는 아까 숙제 검사할 때 대부분 틀린 사람 없었거든. 이게 직사각형이 이게 반드시 지름이 된다라고 확신한 사람이 있어? 없잖아. 확인 안 하고 그냥 아 지름이겠네 하라고 푸는 거잖아 대부분. 그러면 나중에 문제 꼬이면 못 찾는다고. 표현이 이해 갔니? 됐어?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일단 항상 다각형이 나오게 되면 다각형이라는 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거는 다 알고 있지요? 특히나 정다각형이 나오게 되면 의외로 대부분 떠올리는 게 야 정삼각형 뭐야? 정삼각형이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네 알고 있는 대로 된 얘기해? 아무거나.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60도인 삼각형. 나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각이라고 해서 정삼각형인데 넌 정삼각형. 세면의 길이가 모두 합치는 삼각형. 넌 정삼각형. 뭐 정삼각형인데 그렇게 오래 걸려? 정삼각형. 말 나와가지고. 어? 다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걸 얘기하라니까. 굳이 얘네랑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하라고. 상관없다니까. 내각의 크기 내각의 크기야 180도? 정삼각형. 세 변화가 내각의 크기와 같은. 정삼각형. 뭐 지금 말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뭐 이건 내 경험상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 대부분 얘기하면 100명 중에 99명? 99명은 세변 길이야. 세변 길이만 생각한다고 문제 풀 때. 지금 세 내각의 크기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 거의 안 써먹거든요. 도형적으로 안 다루기 때문에. 도형을 다룬다는 건 기본적으로 도형에서는 각을 갖고 가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이 나오면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뭐 각을 쓰긴 하지만 특히나 정삼각형 나오면 세 각의 크기 갖다 어차피 못 떠올려. 그냥 단순하게 60도. 변 길이는 내가 얘기 안 해줘도 돼. 어차피 그건 머릿속에 대부분 갖고 가거든. 고1 때든 고2 때든 고3 때든 들어가서 얘기해보면 어차피 동일합니다. 맨날 갖고 가는 거. 근데 이 각을 못 떠올려서 문제풀이 자체를 못한다는 거. 되게 단순하지. 표현 이해 갔지요? 어쨌든 얘네들 나올 때마다 머리에서 까먹지 마시고 자꾸 보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일단 원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인 거고. 표현 이해 갔어? 얘가 하는 게 기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일단 봅시다. 일단 기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건 더 나오는 건 하자. 자, 44번.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에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이겼어? 5. Q 이어서 얼마 써야 돼? 10. 그렇지. 이게 일단 기초야.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각형인데 정확하게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22래.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직사각형 넓이 표현하려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어우 야 직사각형에서 그걸 밑변하고 높이라고 하니? 가로 세로. 그렇지. 가로하고 세로하고 얘기하지 누가 이걸 밑변하고 높이라고 얘기야. 됐어? 용어는 중요한 거니까 용어는 정말 제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x, 가로하고 세로 어차피 주어진 거 표현해야 되니까 얘를 y라고 하면 x 곱하기 y가 얼마 될 것이고 22가 되고 다음 무슨 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직사각형. 뭐 떠올리라고 다각형 나오면 각 떠올리라고. 됐어? 각 떠올리라고. 그냥 되게 논리적으로 가라는 거야.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새로운 걸 익히는 게 아니라 니들은 그냥 문제에서 준 그 말 자체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 말만 받아들이라고. 그럼 얘 직각 나오는 순간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나오면 뭐 떠올리라고? 피타 쓰라고. 되냐 안 되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뭐제곱은 y제곱은 얼마? 네. 몇 가지 됐지? 됐니? 그냥 기본적인 것만 놓치지 않으면 말에서 놓치지만 않으면 문제풀이에는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AP의 길이. 그럼 AP의 길이. 요 길이는 우리 표현할 수 있어.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10-x 표현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다음에 PR의 길이. PR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고? 10이고 그 다음에 요놈의 식기.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10-y. 그러면 그 AP와 PR과 다음에 뭐였어? RB 더한 값은 30-x-y가 될 것이고
됐지요? 그러면 여기서 둘 이용해서 x 더하기 y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찾는 건 알아서 하시고요. 됐니? 해드릴 수 있는 건 질문을 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마지막에 웬만해서 끝까지 계산은 잘 안 하겠습니다. 계산 안 되시는 분은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계산 넘어가는 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얘기를 하시고, 저런 끝 계산은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갈 거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들 하시고,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제발 문제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 안에 니들이 풀 수 있는 정보는 다 알려줘. 웬만해서. 근데 그거를 자꾸 안 익혀. 그러니까 그거 먼저 익히시는 게 아마 한 세월일 겁니다. 그걸 먼저 깨우치셔야 일반적인 기초 문제들, 기초 또는 기본 또는 중상 정도까지는 그냥 쭉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먼저 거기까지가 되셔야 그 다음에 고난이도를 하든가 말든가 하니까.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정도는 하시고, 요거는 노트 뒤에 적으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커트라인 3개라고 했으니까 4개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잘 쓰지 그랬냐? 자, 본인이 어디 틀렸는지 공부하시고요. 문제 중에 모르는 거 있으신 분은 따로 질문하시고, 답안지는 지금 따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재시험 하시는 분은 20분 일찍 오세요. 6시 40분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 6시 40분에 재시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질문이 16쪽은 그러면 질문 다 없지요? 16쪽은 질문 더 없니? 없으시면 17쪽으로 넘어가서 17쪽 질문. 17쪽 없으면 18쪽 질문. 몇 번? 60. 2번. 62번. 아, 이거 선수도 더 받는 거. 자, 62번. 실수 XY Z에 대하여 F 가로 열고 X, Y, Z 요놈이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Z 3승 마이너스 3XY Z라고 하자. 즉 먼저 표현을 보셔야 될 게,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안 봐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원래 대부분 니들이 봤던 중학교 때 표현은 이거야. 됐어? fx라고 표현이 된다는 건 얘는 두 가지를 의미해. 4x, x에 대한 식.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x에 대한 식이니까 주어진 식의 변수가 x란 얘기요. 단순하게는. 다음, 이 표현은 또 함수 fx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 표현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안에가 x 하나만 끝난 게 아니라 y하고 z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 놨잖아. 그럼 얘는 4xyz라고 보시면 돼. 즉, 요 x하고 y와 z에 대한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됐지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그 얘기는 거기에 f 가로 열고 a, b, c는 얼마라고 했어? f 가로 열고 a, b, c는 그 다음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
1이라 그랬지.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좌변에 나와 있는 F가를 A, B, C라는 식이 위에 걸 그대로 따라가라고. 원성지 이해 갔어? 그럼 위에 거 따라가면 시작.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이? 그 다음 A, B, C를 하는 게 얼마다? 1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자 하는 게 요 다음 식인데 그거보다 먼저 앞에서 보셔야 될 건 세 무슨 수 ABC에 대하여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먼저 보고 가시라고. 특히나 1학년 1학기 중간까지는 실수냐 아니냐라는 저 표현 자체를 써먹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실수란 표현을 먼저 항상 갖고 가시고 실수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세 실수 ABC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이 다 뭐보다 그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항상 까먹지 마시고요. 표현 이해갔니? 자 그럼 어쨌든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식이 F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야?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다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콤마로 인해서 하나, 둘, 세 개가 구분이 되니까 얘도 일단 표현은 할 수 있을 거거든. 표현 먼저 하시는 게 먼저 가장 기초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이 표현이 먼저 안 되니까 표현하면 시작.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다시 전체 세제곱 다음 C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끝이야? 둘 연결은 그렇지. 더하기 다음 더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다음 마이너스 3 A 플러스 해 또 빼먹는다. 3 곱하기 그렇지. 다음 곱하기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다음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렇지. 이거 먼저 가셔야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일단 이게 먼저 가셔야 된다니까. 됐죠? 이게 먼저 가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식은 보니까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외우라 그럴 때 자꾸 뭘 익히라 그러냐면 뭐 받아 자꾸 들으라 그랬어? 틀을 받아들이라 그랬지 거기 있는 문자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얘도 쳐다보니까 어쨌든 어떤 세 놈에 대해서 전체 몇 제곱을 하는 게 세제곱을 하는 식이 될 것이고 그 놈의 식기에서 빼기 3 곱하기 그 세 놈의 식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 이거 뭐랑 똑같아? 한 몇 개? 3개 몇 차짜리? 3차짜리 식인 거야 이거 그대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먼저 그 식을 먼저 그대로 익혀야지. 그럼 그대로 요 놈의 식기 변형할 수 있겠죠? 요 놈은 자 변형해보면 시작.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다음 행도 곱하기 다음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곱하기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먼저 보셔야죠 이게.
먼저 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곡선 공식을 외울 때 틀로 받아들이라고 했지 문자로 받아들이지 말라. 먼저 이게 돌아야지. 그러면 요놈 쳐봐 보니까 앞에 있는 놈들은 이 가로 3개를 다 뭐하래? 더하래. 그러면 A 하나 날라가네. B도 하나 날라가고 C도 하나 날라가겠지. 그럼 뭐만 남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남아. 다음 뒤에 있는 놈을 이제 또 쳐다봤더니 요 놈의 식기가 아이고 항세계 제곱 항세계 제곱 항세계 제곱이라서 얘를 전개해야지. 요 놈만 보면 전개해야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놈이 아니라 뒤에 있는 얘네들을 쳐다보는 순간 전개식이 껄끄럽지요. 이거 쌤 이거 약간 묶어서 전개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애매해요. 얘 전개하기가. 맞아 틀려. 가능은 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개하기에도 일단 뭐해? 애매해 보이거든. 그럼 전개하기가 애매하니까 요놈 다시 잘 쳐다보면 제곱 제곱 제곱에서 각각 둘 곱한 거 각각 둘 곱한 거 각각 둘 곱한 거잖아. 그것도 빼기야. 이거 변형식 하나 더 있지요. 시작. 2분의 1에 불러. 시작. B의 전체 제곱 다음 더하기 다음 다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전체제곱.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틀 맞추기를 하라는 거지 자꾸 공식을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곱셈 공식 자체가 어느 순간 되면은 자꾸 니들이 계속해서 문자만 익히는데 문자가 의미 없다고. 됐니? 그러면 요놈을 쉽게 해서 얘 쳐다보니까 둘 뭐하라 그랬어? 빼라 그랬지. 둘 빼면 C하고 C 어떻게 돼? 사라져. 맞아 틀려. 그러면 B에서 B 빼니까 2B에서 몇 A 빼줘야 되니? 2A 뺀 거의 전체 제곱이지요? 2B-2A의 전체 제곱입니다.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을 시키는 그러면 누구 사라지고 일단 A 사라져.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2C 마이너스 누구예요? 2B의 전체 제곱 될 거고요. 다음 뒤에 있는 놈의 식기는 2A 마이너스 누구의? 2C의 전체 제곱 나오겠죠. 됐니? 자 그럼 결국에 이 주어진 F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다음에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요 놈은 일단 정리하게 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곱하기 2분의 1에 2A 마이너스 2B의 완전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C의 완전제곱 플러스 2C 마이너스 2A의 완전제곱. 어차피 식 같으니까 하나의 순서대로 그냥 썼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를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거 주고 시작했잖아. 그러면 제 형태에 최대한 맞춰줘야 되겠네? 근데 얘 형태 맞춰주려고 해서 보니까 얘네들은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 있어. 얼마 뺄 수 있니? 4 빠질 거 아니야. 얘도 얼마 빠져? 4. 얘도 얼마 빠져? 4 빠지면 2분의 1 만나겠지. 그럼 4 빠지면서 2분의 1 만나서 사라질 거고요. 남는 건 얼마만? 2 남을 겁니다. 2 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됐어 안 됐어? 다음에 또 누가?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이렇게 정리되겠죠? 되냐 안 되냐? 응? 4 빠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얘 완전제곱식이니까 2 빼서 묶으면 A 마이너스 B 요거 전체 완전제곱이잖아.
그럼 됐어? 됐지요? 그러면 요 모양이 일단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얘가 1이라는 건 다시 우리 바꿔서 표현하면 요 식기는 뭐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이건 바로 바꿀 수 있잖아.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얼마? 1인데 그 형태를 여기에서 지금 이꼴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얼마 빠져야 돼? 이거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 빼서? 이거 변형하면 2분의 1의 시작 그렇지 그거 전체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처럼 이 형태가 나왔다는 건 여기 있는 2분의 1을 우변으로 뭐 시키면 이항시키면 되겠죠? 이해 안 가신 분? 됐니? 됐어? 그럼 요 값이 얼마 되겠어? 요만큼 값이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그럼 얘 얼마 돼? 4. 됐지? 여기 문제, 이 문제는 뭐 쌤 왜 이렇게 복잡해요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긴 한데 솔직히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얘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그 곱셈 공식의 형태를 항을 늘려놓고만 가는 거니까. 됐니?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인 거야. 얘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지저분하다고 해야겠죠. 얘기한다면 그 다음 됐죠? 오케이 필요하신 거 정도?
자, 왼쪽 위는 좀 지웁니다. 자, 필기 다 되셨으면 그러면 바로 다음 내용 가지요. 노트 PC 그 옆 페이지. 옆 페이지니? 19쪽 질문? 19쪽 질문? 질문 없어? 20쪽은 미안하지만 내가 다음 시간에 채점해 줄게. 20쪽은 일단 두세요. 다음 시간에 채점해 드릴 테니까. 자, 넘기셔가지고 일단 노트 먼저 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등식 풀이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그때 그 노트에서 문제 질문하는 거 있었고 그거 틀린 사람은 따로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게 항상 힘들어하는 나머지 장면. 요것만 할 게 아니라 얘에서부터 이어지는 인수 정리와 그 다음 조립제법까지 그냥 싹 다 한 방에 다 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하나의 모문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표현 이해 갔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나눗셈을 했을 때 그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나눗셈을 한다는 건 기존에 했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숫자, 상수에 대한 나눗셈이 아니라 식의 나눗셈을 하겠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다항식을 나누었습니다. 다항 1차 나누시고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직접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다항식을 원래 기본 정의는 1차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2차나 3차로 나누는 것까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그때 나오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 됐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려준 건 식의 나눗셈에서 직접 나누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렸었고 됐니? 다음 중간에 뭐 있었냐면은 직접 안 나누고 곱셈의 교환 법칙 성질과 다음은 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하는 거 해드렸었지. 표현이 갔어? 그래서 그 식의 변형을 이루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힘들어하는 여기서 가장 힘들어하는 아마 니들 해보면은 1차 나누는 건 대부분 할 거거든. 1차가 아닌 2차, 3차로 나눴을 때 그 특이형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거기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얘를 접근을 할 때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무슨 식을 사용을 한다. 직접 안 나눈다면 무슨 식 사용한다고? 조립제법 뭔 소리야? 다시 뭔 식 해서 무슨 식 활용한다고? 그렇지. 일단 무조건 어떤 식을 나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식을 세워라? 검산식이라는 세워라. 다시 무슨 식 세워라? 검산식 세워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뭔 식 세워라? 검산식 세워라. 그걸 가지고서 모든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표현이 이해갔어? 그러면서 그게 일단은 등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무슨 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때 표현하는 게 몫을 우리가 보통 QX 뭐 X가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QX 나머지를 RX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나머지를 RX라고 표현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힘들어요. 다시 니들한테 뭐 하라고? 힘들어. 왜? RX라고 하면 그냥 미지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머지는 차수를 이용한 다항식으로 표현하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항식으로 표현을 안 해도 그냥 머리에서 도는 게 기본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속편하게 다항식으로 놓고 처음부터 푸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이해갔니? 그래서 어떤 다항식 예를 들어서 표현 하나 해드리면 다항식 fx라는 놈의 식기는 8로 나누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를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들 때? 검산식을 만들 때 그러면 검산식 만들면 시작! fx는 x-8 곱하기 다시 못 빼먹지 말라고. 얘도 곱하기 자꾸 빼먹으니까 나중에 변형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곱하기 빼먹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 얘기하는 이유는 니들이 나중에 변형 못한다고 교환 성립한다고 자체의 개념을 이해 못한다니까 니들은. 또 왜 교환이 되는지 교환을 위치를 바꿔가지고 인지하면 똑같은 거거든. 근데 니들은 그거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고. 설명해 줄 때는 알아. 중요한 건 혼자 할 때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빼먹지 말라고 식을. 곱하기니까 그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때는 해석만 바뀌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플러스. 나머지를 RX 또는 R로 쓰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나머지는 나누는 놈 얘보다 차수가 반드시 어때야 돼? 차수가 어떻다? 작다.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숫자가 작듯이 차수가 작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니들이 이런 거는 할 줄 알아. 뭘로 할까? 37은 뭘로 나눌까? 37 나누기 8? 잠깐만. 37 나누기 8 해봅시다. 37 나누기 8 시작. 다 됐죠? 머릿속에 하시고 자 검산식으로 부르세요. 시작. 37은 8 곱하기 4 더하기 5 됐어? 여기까지 됐니? 제일 니들이 못하는 게 이렇게 봤을 때요. 현재 이 두 식은 같아 달라? 같지. 해석을 달리하면 이 식으로 이 검산식으로 해석을 하면 37을 얼마로 나눴을 때? 그렇지. 4로 나눴을 때거든. 그러면 몫이 얼마니? 8이야? 37 나누기 4하면? 몫이 8이야? 뭔 개소리야? 이 식으로 보면 37 나누기 4라니까? 몫이 8이야? 몫이 8이냐고. 됐냐 안 됐냐? 몫이 8이야? 몫이 얼마야? 9야. 니들이 얘기한 걸로 가면 다시 37을 4로 나눴을 때 몫이 8이고 나머지 5라며. 말 돼? 말 돼 안 돼? 안 되지.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니네가 이거 못한다니까? 니네? 가장 단순한 게 이거야. 이걸 못해. 이거를. 당연히 이게 몫이 8 나오면 안 되고 나머지가 5 나오면 안 돼. 왜? 5가 4로 더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되냐 안 되냐? 나눠지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놈이 나머지가 되는 것이지 굳이 이 8을 몫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니들이 자꾸 내가 곱하기를 자꾸 얘기해주는 건 항상 쳐다보고 있으면 마지막 변형이 안 되는 애들은 식이 왜 일단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뭔 소린지.
먼저 바뀐다라는 개념은 곱하기니까 바뀌어도 돼. 그럼 바뀌게 되면 동일한 식인데 그 다음에 해석을 달리하면 그때 목과 나머지가 동일하게 되냐고. 똑같이 이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 이제 뭐 해줘야 돼, 우리? 바꿔서 어떻게든 나누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 식 자체에서 그 다음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니네가 제일 못하는 유형이라고. 뭔 소린지 이해갔니? 그냥 인수분해 되는 형태하고 그런 거 굳이 안 해줘도 돼. 어차피 다 해봤을 거거든. 니들 맨날 나머지 정리 못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니들은 못하는 거. 여기 올라온 애들 대부분 다. 아예 선행을 하나도 안 하고 온 사람이면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앞에 부분은 좀 초반이야 당연히 못하겠지.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해보면 거긴 금방 늘어요. 쉽게, 거긴 정말 쉬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걸 바뀌게 되는 이런 기본 유형으로 나오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시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곱하기 빼먹지 말고 읽으시라고. 그게 니들한테 편하다니까. 이해갔니? 제발 빼먹지 말고 읽으세요. 자, 어쨌든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기본 예제를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의라는 건 어쨌든 자, fx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5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 그때 fx를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나머지를 구하시고요. 자, 봅시다. 뭐 적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풀이를 보게 되면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늘려나가시는 겁니다. 자, fx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그랬어? 5야 5 그냥 5. 글씨의 문제는 어쩔 수 없고 5야 했니? 그러면 일단 무슨 식을 만들고 검산식을 만들고 검산식 만들면 시작 f x는 x-2에 곱하기 문제에서는 몫이 얼마라고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기본적으로 q x라고 놓는 경우는 얘가 x에 대한 식이니까 표현 이해갔니?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얼마? 5 됐지요? 항상 초반에 확인하셔야 될 건 이 나눈 놈보다 차수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까먹지 마시고 됐니? 마찬가지로 두 번째 fx를 이번엔 누구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얼마로 나누었을 때 1로 나누었을 때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눌 때도 몫이 있겠지? 근데 그 몫과 이 몫은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니까 구분을 그냥 q1 이런 식으로 구분만 주시면 됩니다. 표현이 이해갔지요? 구분 주는 표현인 거야. 다음 마이너스 얼마 이번에 1 됐니?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초인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연습하셔가지고 갖고 가셔야 될 표현은 얘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이 식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등식이잖아. 다시 이 식이 왼쪽과 우변이 어떻다는 거야? 서로 같은 등식인 거지. 표현이 등식이니까 이때 요놈 식에서 우리는 이 몫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 식의 구성을 보면 x-2하고 qx하고 뭘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지.
얘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 새끼 앞부분에 이 곱해져 있는 부분이 얼마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이 나오겠지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왜 x에 2를 넣어요? 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이 제로가 되게 하는 x값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요처럼 항등식처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x에 얼마를 넣어? 2를 넣어? 그러면 x에 2를 넣으니까 여기 x에도 얼마를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그러면 좌변이 f 얼마로 바뀌어? 2로 바뀔 것이고 다음 요 놈이 제로 되면서 사라지니까 얘가 얼마? 5 나오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첫 단계는 여기서 끝내시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얘가 익숙해지시면 여기까지 가시는 거고 세 번째 단계라면 그냥 암산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이 표현은 하고는 가셔야 됩니다. 표현이 갔어? 그래야 나중에 인수정리랑 여기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fx는 나눴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건 요놈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x 플러스 1과 얘가 곱해져 있는데 이 몫이 현재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얘랑 모한 부분이 곱해져 있는 부분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이 새끼가 뭔지 모르니까 곱해져 있는 부분이 얼마가 돼버리냐? 0이 되면은 제일 속편한 거거든. 이해 갔니? 그러니까 x에 얼마를 갖다 넣는 게 그렇지. 그럼 f 얼마가?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1. 표현 이해 같이요. 됐냐 안 됐냐? 이해 갔니? 이렇게 놓으시는 게 가장 먼저 기초. 얘네 둘은 계속해서 갖고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번에 fx를 얘로 나눌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 식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또 일단 만들어야 되겠지. 시작. fx는 시작. 곱하기 q. 그렇지. 이때 그냥 구분만 하면 돼. 2 안 써도 되고 뭐 3 써도 되고 100 써도 되고 꼴린 대로 쓰세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됐니? 구분만 하시라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 보통 여기를 뭘로 많이 적는데 RX라고 적는데 그러지 말라고. 초반에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해 갔어? 얘를 무슨 식으로 표현하라고?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건 이걸로 나눴잖아. 이게 몇 차야? 2차니까 나머지는 저 2차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작으면 몇 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모두 나올 수 있어. 상수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1차도 될 수도 있고 상수도 될 수 있으니까 뭐 하나라고 확정은 못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하지만 식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이걸 1차식으로 놓으면 A가 0이라면 상수가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항식 자체로 놓고 초반부터 풀어버리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식을 풀기엔 그나마 편하니까.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니? 그래야지 그냥 차근차근 머리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됐을 때 누구 구하라 그랬어? 첫 번째가 나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즉 이 ax 플러스 b라는 이 나머지를 찾으라는 얘기랑 동일한 거지? 그럼 얘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준 건 f2하고 f 얼마를 줬어? 마이너스 1을 줬어. 그럼 f2하고 f 마이너스 1을 준 건 이 x 들어갈 자리에 얼마를 넣거나 2를 넣거나 얼마를 넣는 게 마이너스 1을 넣는 거고 좀 더 쳐다보게 되면 이 몫에 또 영향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몫에 영향을 안 받는 곱해져 있는 놈들이 뭐가 돼야 돼? 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얼마하고 2하고 x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지요. 됐니? 그럼 얘네들 그대로 갖다 넣어야 되니까 f2는 5를 써버리게 되면 얘를 쓰면 x에다 2를 넣는 게 되고 그럼 여기 제로 나오고 여기는 얼마가? 2a 플러스 b 나오겠지요? 그게 얼마? 5 될 겁니다.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f 얼마?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게 얼마로?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두 개를 연립하게 된다면 a가 2 나오고 b가 얼마? 1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연립해서 a하고 b를 찾으니까 첫 번째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몫이 이번엔 얼마가 된다면 몫이 얼마가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그러면 요 경우의 문제풀이는 지금 여기 문제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까지는 이건 이해하셔야겠지요.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줬으니까 x-2 x 플러스 1로 나누고요. 그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 된다는 건 이거 된다는 거 우린 찾은 거지. 그럼 플러스 얼마? 2x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 다음에 문제에서 fx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얼마로? 3으로 무한 나눈 뭐 찾으라 그랬어? 나머지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쌤 이거를 그냥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생각을 잘 하시라고.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게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걸 변형을 해야 된다. 나쁜 표현은 아닌데 변형하면 너무 빡세지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게. 다시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먼저 머릿속에 검산식을 빨리 떠올리셔갖고 돌아가는 게 필요해. 이해갔니? 처음에 해야 될 건 무조건 그거야. 그러니까 검산식으로 탁 얘가 갈 수 있는 모양이나 아니다가 솔직히 머리에서 판단돼야 되거든. 검산식 시작. fx는 q 3x 플러스 r 됐니? 그때 나머지 찾고 싶대. 그럼 x에다 얼마 넣어야 돼? 3 넣어야 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f 몇 찾는 게 나머지랑 똑같니? f 몇이 나머지니? 다시 자 검산식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쓰고 합시다. 자 검산식 다시 부르세요. fx는 x 마이너스 3 곱하기 q 3x 플러스 r 됐어? 됐어? 거기서 나머지 알고 싶다며. x에 얼마 넣어야 돼? 3 그러면 나머지는 f 몇이랑 똑같냐고? 3 F3이랑 똑같지요. 됐냐 안 됐냐? 안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쓰시라고. 처음에 이 내용을 자꾸 해주는 게 이게 1차로 나왔을 때 머리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안 되는 사람은 초반에 이걸 자꾸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기초를 하라고 하면 반드시 기초 먼저 하시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뭔 소린지 이해갔어? 무조건 다음 단계부터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 기초부터 하고 하나씩 가. 그럼 말리진 않아. 대신에 그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따라올 수 있게 그건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지. 됐지요? 그러면 결국에 이 1차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몇을 찾으라는 얘기냐면 3 찾으라는 얘기랑 이거 같은 표현이거든. 그럼 여기서 F 몇을 찾으면 돼? F 얼마 찾으라는 거야? 3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X의 얼마는? 3. 그냥 갖다 놓어. 됐어 안 됐어? 그럼 뭐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다음에 9, 6, 1이니까 얼마야? 4 플러스 4, 10 됐지요? 그래서 얼마는? 24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표현이 이해갔니? 됐어? 그러니까 어렵게 가시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기본 단계부터 기초 단계 검산식 세운다 그 내용이 됐을 때 특히나 이게 1차인지 2차인지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 그 1차인지 2차인지를 본인이 계속해서 구분을 한다는 건 단순해 내용 보면서 빠른 표현들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자꾸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고. 검산식이 이거에 그게 되지. 검산식이 되지도 않는데 이거 먼저 무조건 뽑아내라? 말도 안 되죠. 그럼 인수정리하고 어떻게 되나? 이게 먼저 돼야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x 세제곱이에요. x n제곱입니다. x n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예요. x 3승이 아니라 그걸 x-2의 n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의 n승 곱하기 x-입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인수정리 보시고요. 요거는 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먼저 보고 갑시다. 인수정리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 잘 써놓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나머지 정리만 자꾸 강요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대부분 예비고일 때는 익혀갖고 들어오는데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는 인수정리가 훨씬 많이 쓰인다. 인수정리는 잘 요거는 보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인수정리 먼저 읽어보면 어떤 다항식 fx에서 fa가 제로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져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나머지 정리가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럼 나머지가 0이면이랑 같은 표현은 뭐 하게 된다면 나누어 뭐 한다 그래? 그렇지. 떨어지면 한 단어를 알아서 익히셔야 되고요. 됐니? 이 한 단어 같은 표현이니까 이건 고등학생은 당연히 익히셔야겠지? 됐어? 그렇다면 나머지 검산식 만들 수 있지. 시작. fx는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f a 면 얼마? 0 됐어 안 됐어? 즉 그 얘기를 거꾸로 돌리는 게 인수정리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면 0이 나오면 x-a를 뭘로 갑니다고? 인수로 갖는다고. 됐냐 안 됐냐?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게 그냥 우리가 여기 나머지 정리에서 익혀야 되는 내용인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문제에서 받아내라는 건 이런 거야.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f2가 0이야. 그럼 fx는 누구를 인수로? x-2를 뭘로? 인수로 가죠. 됐어 안 됐어? 나머지가 여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아 몰라? 몰라. 일단 이거는 갖고 있어.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f1이 0이고 f-1도 0이야. 그러면 시작. f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하고 뒤에가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여기까지 이해 갔니? 됐어? 그러면 이 뒤에가 어떻게 되냐 안 되냐는 항상 강조하는 니들이 안 본 어디에서 알려준다고?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너네는 문제를 안 보고 들어간다고. 원수인 이해 갔니? 자, 그 얘기는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됐니? 자 봅시다. 이놈 문제 읽으시면 시작. 24식 F에서 다시 문제 읽으시면 시작. 24식 F에서 됐니? 뭘 먼저 구분하셔야 되냐면 뭔식. 그렇지. 구분하셔야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니들은 문제 풀지만 그거를 구분하셔야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어떻게 될지 잡을 수 있다고. 몇 차라는 걸 문제에서 준 건 당연히 그 차수를 써먹으란 얘기야. 근데 니들은 2차식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나마 공부하는 게 니들은 뭐 하냐면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니들을 놓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이해 갔니? 고3 때까지 갔을 때도 이렇게 놓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렇게 놓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 100개 중에 한 95문제 이상은 고3 때도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이해 갔니? 거의 이렇게 놓진 않아요. 웬만해서. 정말 지랄 맞은 몇 문제만 그렇게 갖다 놓지. 그러면 그 얘기는 2차라는 걸 써먹는데 F1과 F2가 얼마가 된대? 0이 된대. 그러면 F1이 제로고 F2가 제로니까 fx는 누구를? x-1과 다음에 누구를? X 마이너스 2를 반드시 뭘로 가져야 돼? 인수로 가져야 돼. 깔고 시작하는 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fx는 식을 어떻게 놔야 되니? 시작! a를 x-1 x-2 그렇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F3이 얼마니까? 5니까 5는 A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A가 얼마에? 2분의 얼마? 5 나올 것이고 다음 F 뭐 구하래? 7 구하래. 그럼 얘는 2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5 하셔서 계산하시면 끝이겠죠. 표현이 해놨니? 그러니까 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놔도 되지 않아요? 아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진 않는데 그렇게 풀면 다른 모든 유형을 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놔야 될 건 그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표현인 거니까 는 제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뭘 갖는다? 인수 갖는다를 얘기해서 잡아내셔야 되고 됐니? 다음 하나 중요하게 이제 특이 유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안 풀어야 되겠구나. 하나 더 있어야겠네. 한 풀어보고 싶어. 자, 이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건 항상 나오는 기본 유형이니까 이거 잘 잡으세요. 자, 먼저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뭐? 그렇지. 다시 문제에서 봐야 될 거 뭐? 다시 문제에서 봐야 될 거 뭐? 됐니? 그 다음 내용 읽어. 시작. 읽어. 시작. F에서 F1은 F2고 F1은 다시. 야, 읽어. 시작. A는 B는 C. 됐어? 똑같이 읽어. 시작. F1은 F2는 F3이고 됐지요? 됐니? 다시 시작. F2는 F3이고 스톱. 여기까지만. 뒤에 건 이제 문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까지만. 이것만 갖고 fx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fx 만들어. 시작. fx는 a는 X-1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뭐? 플러스 뭐? Q? Q? 문자 Q? Q? 곱하기 QX? 에이, 각자 만들어 다시. 안 되겠네. 만들어. 빨라. 각자 만들어. 그래. 자, 시간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명씩은 다 틀렸습니다, 현재. 자, 다시 다 틀린 이유를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을 잘 하시고요. 일단 이 문제가 첫 번째 힘든 이유는 이거야. F1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갖는다라고 말하면 되거든. 제로니까.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 이해갔니? 이게 일단 기초야. 됐어? 넣었을 때 제로가 나오면 무조건 인수 얘기하면 돼. 거기까지 이해갔냐 안 갔냐? 됐나요? 다음 틀리신 분들의 가장 먼저 못한 어떤 분들이 틀린 거냐면 형태를 만들어드리면 인수 만들어 놓고 이걸 쓴다든가 또는 이렇게 쓴다든가 이 부분은 다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다시 봐.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랑 다음 얼마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랑 얼마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값이 다 어때야 돼? 같아요. 니들이 논식은 1 넣으면 여기 2 넣으면 여기 3 넣으면 여기가 같아? 달라? 다 다르게 나오잖아. 맞아 틀려? 여기 A, B, C는 당연히 뭐 다른 식 나올 거고 이것도 R1, R2, R3, X에 대한 식이니까 틀리다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나머지 정리 쓸 때 아예 그냥 상수나 이걸 다항식으로 적으라고. RX 적으면 너네 정확하게 판단 못한다니까. 이게 그냥 상수 아닌지 나머지인지 알아 몰라? 몰라. 표현이에 갔어 안 갔어? 표현이에 갔니? 그러니까 요 문항에서는 어쨌든 맞춰야 되는 게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이 함수 값들이 서로 다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식을 이거를 이렇게 가셔야 된다. 근데 이 값이 얘처럼 0이면 좋은데 얘가 0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임의의 값으로 놓고 가셔야 돼. 어떤
예선 임의의 값으로 그냥 상수값으로 표현이 같어 안 같어? 그러면 1을 넣었을 때도 상수 나와야 되고 2를 넣었을 때도 상수 나와야 되고 3을 넣었을 때도 뭐 나와야 돼? 이 상수가 나와야겠지요. 표현이 같어 안 같어? 그럼 그대로 그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면 fx라는 놈의 식기는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이 값들이 다 동일한 상수값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거든. 1 넣어도 이 값, 2 넣어도 이 값, 3 넣어도 이 값 나오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는 제로라면 여기서 끝나지만 그냥 단순히 모하기만 하다면 같다고만 하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같다고만 하면 요 놈의 식기가 이렇게 넘겨갖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됐니? 이게 그나마 내가 경험상 니들이 이해할 만한 표현인 거고 좀 더 얘를 바꿔서 표현하면 다시 원래는 이렇게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 이 표현이 본인한테 저는 더 이게 이해가 좋아요 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걸로 하세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니까. 자 다시 F면 F몇씩 1과 F 얼마와 F3이 다 어떻다? 같아. 근데 이 값이 얼마로 같은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그 얘기는 F1이 K고 F2도 K고 F3도 K라고 나도 상관없는 거거든. 그걸 다 K로.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첫 시작은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 갔니? 됐냐? 그러면 저렇게 F5는 K라는 건 이 식에서 시작이 될 거거든. 이 식에 X는 X에 얼마를 넣은 거야? X에 얼마를? 1을 또 2를 또 3을 대입했을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이건 하나의 뭐인 거냐면 결론은 이 결국에 인수정리라는 건 방정식에서 근에 대한 얘기랑 동일해. 인수정리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니들이 중학교 때면 이건 방정식 풀이야. 새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 왜? 방정식에서 어떤 방정식에 넣었을 때 제로가 나오면 그게 바로 뭐야? 근이죠? 맞아 틀려? 아니 근데 2차 방정식 풀면 예를 들어 이거 풀 수 있지요?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니? 무슨 분해? 인수분해하지. 인수분해 시작. 다시. 이때 해는 x는 3 또는 마이너스. 됐어? 됐니? 방정식의 해는 넣었을 때 얼마가? 제로가 나오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x는 3이 해라면 표현이 해갔니? 방정식의 해가 주면 이것도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정리해드리겠지만 방정식의 해를 주잖아. 즉 근을 주면 대입 첫 번째, 두 번째 인수뽑기. 됐어? 그 다음이 근계수야. 근데 니들은 근 주면 무조건 근계수만 들어오거든. 땡. 근 주면 첫 번째 뭐? 대입. 두 번째 인수뽑기. 다시 첫 번째 뭐? 대입. 두 번째 이게 우선순위야. 순서를 정확하게 갖고 하셔야 돼.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틀어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거 우선순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 공부 안 하시고 저 그냥 풀었던 대로 풀게요. 말리진 않아요. 점수 안 나는 거 그건 내 탓 아니니까. 난 분명히 그렇게 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식에 1, 2, 3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를 이항시켜서 만들면 fx-k는 0이라는 식의 x에 1, 2, 3을 넣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방정식에 1, 2, 3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요 식이 인수를 가질 거야. 누구를? x-1 또
2 또 x 마이너스 그렇지. 원칙은 그렇게 가는 거야. 이 방정식을 푸나 이 방정식을 푸나 상관없거든. 우리가 어차피 이항시켜서 푸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그걸 깨우치셔야 되는 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목적인 거고. 그럼 뇌동식에서 fx-k란 노래식이다. 인수를 가질 거거든. x-1, x-1, x-4. 그럼 쌤 나머지는요. 문제에서 줬지요. 맨 앞에 뭐라고? 전차식. 그러니까 제발 문제는 제발 좀 읽으라고.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는 좋네 아니고 무조건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이렇게 돼. 그럼 fx 알려면 누구만 넘어가면 돼? 마이너스 k가 뭐하냐? 이항되면 fx 표현 되겠지. 그게 fx야. 표현이 해놨니?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고 요 놈을 좀 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 값들이 얼마의 값을 이룬지 모르니까 그 값을 k라고 동일한 값이라고 놓으면 1을 넣었을 때도 k 나와야 되고 2를 넣었을 때도 k 나와야 되고 3을 넣었을 때도 k가 나와야 되니까 물론 이 문자를 꼭 k 안 놔도 됩니다. 뭐 q 넣고 싶은 식으로도 q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미지수의 상수만 놓으면 되니까. 표현이 갔니?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갖다 상수를 붙여야지 여기가 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식 들어오는 순간 값이 뭐한다? x값에 따라서 변한다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해 갔지요? 오케이. 필요한 시간은 일단 정돈이요. 자, 그래서 숙제
자, 필기하시면서 체크합니다. 다음 시간 교재 숙제는 26페이지 106번까지고요. (26페이지) 106번까지입니다. 다음 재시험자들은 20분 일찍 오셔야 됩니다. 재시험 보시는 분들은 내용 공부 다시 한번 해갖고 오시고요. 20분 일찍. 너는 그거 노트 한 통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교재 풀어야 돼. 알았어? 필기 다 하신 분은 가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